상대방의 의미 없는 행동이나 말에 깊은 의미를 부여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하고 쉽게 착각에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건 어떤 심리일까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착각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단순한 친절이나 호의인데 저 사람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착각은 자유라고는 하지만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 그 착각이 주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코네티컷 대학하고 앨런 대학교 연구팀이 18세에서 22세 정도 되는 그 남녀 4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예. 남녀 두 사람은 이제 짝으로 일종의 커플을 이뤄 갖고 예. 5분 동안 대화를 하게 했어요. 대화를 끝난 다음에 분위기가 어땠는지 서로의 매력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 남자들은 주로 여성이 보여준 친절함을 자기를 유혹했다. 오. 내가 성적으로 매력이 있었다. 이렇게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빠졌다 저 여자. 네, 빠져들었다. 예. 그렇게 판단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요. 정말 좀 특이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남자 여자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런 착각이 실험을 통해 이렇게 입증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자에게는 이런 점이 좀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여성도 약간의 완전 착각 정도는 아니지만 예. 여성들은 조금 반대예요. 오히려 상대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제가 좀 박하게 평가를 했어요. 스스로를요. 네, 이게 네. 방향은 반대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말 정확히 맞느냐 이런 거보다는 이게 남녀가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된다면 썸을 탈 때 어떻겠습니까? 서로 간에 남자 여자 양쪽 다 사실 오해하거나 착각할 개연성이 많겠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제 남자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죠. 나 같은 경우는 저렇게 행동할 때는 분명히 좋을 때만 저렇게 행동하거든. 근데 네. 저 사람 저렇게 행동했으니까 나를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해서 여성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특히 이제 관심이 있는 경우는 절대로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아. 근데 저 남자가 저렇게 행동하니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을 거야. 날 안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면 이게 오해가 생기고 잘 될 관계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썸 타는 상황 지금 가정을 들어주셨는데 혹시라도 상대방이 마음인 줄 알고 고백을 했다가 차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거절당했을 때 돌아서면 다행이지만 혹시 잘못된 마음을 먹으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적지 않죠. 무서운 일들이 많잖아요. 예.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뭔가 자기가 착각을 해놓고 나서도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실망하게 되잖아요. 예.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데 심리학에서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 좌절하게 되면 다음에는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예. 네, 이걸 좌절 공격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행동해놓고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자기가 먼저 유혹했잖아.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예.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뭔가 이 정도 분명히 나한테 빠진 게 맞는데 왜 저렇게 얘기할까?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정도로 말하는 거에서 그치면 괜찮은데 자기가 이제 뭔가 좌절되고 뭔가 화가 많이 나왔고 예. 보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따라다니고 심지어 스토킹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범죄로 상당히, 이어질 수도 예, 있고요. 범죄로 좀 문제가 됩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직장에서 일어날 경우에 자칫하면 정말 큰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질 수가 있는데요. 네. 상사가 후배나 부하 직원에게 퇴근하고 나서 사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직장 내에서도 수시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점들 우리 사회에 정말 만연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행동은 어떤 심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퇴근에 연락하지 말아야 되겠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상대방의 입장이나 특히 성이 달랐을 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걸 일종의 젠더 감수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젠더 감수성이 없게 되면 아니 내가 특별한 의미로 뭐 다른 말로 한 것도 아닌데 왜 내 행동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강하게 반응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슴이 예. 많은데 또 하나 이제 상사 같은 경우에는 부하 직원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은연중에 깔려 있을 수가 예. 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 문자나 전화를 하게 되고 만약에 그 안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포함된다면은 실제 일과 시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직장 내 성희롱의 범죄에 들어가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윗사람이 위기에 의한 폭력을 아랫사람에게 저지른 그런 행동들 우리 사회에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죠. 네, 최근에 그런 사례가 많이 보고됐는데요. 그 연희단 거리패의 예술 감독이었던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 사실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단원 9명을 대상으로 총 25차례나 성폭력을 행사한 거로 네. 지금 사실은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지금 그 구형을 받았죠.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거절을 했다가는 내가 여기서 안무를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예. 두려움, 뭔가 보복당할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참아야 했고 예. 심지어 성폭력 당했다는 기억조차도 잊게 했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네. 수행 비서인 김지은 씨를 업무상 위력을 사용해서 10차례 넘게 강제 추행했다는 그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저 2심에서는 그 김지은 비서 그분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무형적인 위력을 행사했다라는 입장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된 상태고요. 예. 물론 지금 대법원에 상고된 케이스이긴 합니다만은 법정 구속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상사하고 부하 사이에는 권력이 차이가 있잖아요. 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랬을 때 이게 성폭력을 하게 됐을 때 위력에 의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인정 여부가 관심의 대상인데요. 상사들이 생각해야 되겠죠. 위력이 네. 더해져서 다가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저 상사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예. 사실 근데 정말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분들이잖아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실제로 그 여성가족부에서 성희롱 실태 조사를 했어요. 2016년에 했더니 예. 성희롱 행위자 중에 40대 이상의 비율이 73.8%로 갑니다. 아마 중년의 여러 가지 공허함, 위기 이런 것들이 관련되지 않을까 생각되나요? 네. 그래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인데 이 상하 관계에서 오는 이런 폭력들 줄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는 이게 상하관계 자체가 원래 힘의 불균형 상태라는 예.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불균형을 자기가 잘못하면 내가 그냥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해도 상대방한테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 예.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하면 서로 상호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을 좋은 것 같아요. 방법이네요. 네. 두 번째는 그 상사 입장에서는 부하가 하는 긍정적인 멘트 이런 것들을 너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부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는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네. 실제보다 더 긍정 편향적인 그런 어떤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정말 잘한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네. 세 번째는 관심의 표현이라는 건 알겠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걸 다른 식으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예. 따라서 이제 힘들어 보인다고 뭔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생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간섭을 하거나 또는 성적인 농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상사나 부하 직원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업무 관계와 그다음에 나랑 어떤 개인 관계 이것들을 믹스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혼동하면 안 되는데 따라서 일과 시간 이외에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유로 연락을 하거나 이런 네. 것 자체를 행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이번에 안희정 지사 2심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네. 1심 무죄를 바꾸게 한 그런 용어였죠. 이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도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지금까지 생강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